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정작 자신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순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매달 아들에게서 오던 용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마음 한켠이 조용히 저려오실 겁니다. 부모라면, 자식이라면, 혹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 감정.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런 콘텐츠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울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저희에게는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매달 일정한 날짜가 되면 핸드폰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용돈 보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받는 날이면 밥 한 술이 더 넘어갔고 괜히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멀리 살아도 마음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것. 그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달부터였을까요? 입금 알림 문자의 숫자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누가 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가슴 속에서는 그 작은 숫자의 변화가 마치 지진계처럼 크게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 지난번에 했던 그 말이 기분 나빴던 걸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된 걸까? 어머니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쉼없이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얼마, 약값은 얼마, 관리비에 식비까지 더하면 혼자 사는 노후의 생활비가 조용히 적자로 기울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아들 내외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키우고 대출도 갚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오늘도 괜찮다는 말을 준비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누군가 물어볼 것에 대비해서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는 안부 인사. 그러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요즘 많이 빠듯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하나는 이해.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 애들 교육비에 대출이자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고 그 빠듯함이 얼마나 숨막히는 건지 나도 살아봤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정.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상처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한 그 감정.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야. 우리는 아직 괜찮아. 너희 걱정이나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다들 살아가는 게 버거운 시대. 그 버거움 속에서 각자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버거움 속에서 나는 어디쯤 있는 걸까? 짐인가 아니면 아직 가족인가? 부담인가 아니면 그래도 어머니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며칠 후 어머니는 마트에 갔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입니다. 장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서는 그 평범한 일. 그런데 그날 어머니의 손이 한번 멈췄습니다.
오래 쓰던 실내화 한 켤레. 밑창이 닳아서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아직 신을 수는 있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별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 텐데 이거 꼭 지금 사야 하나. 한 달만 더 신어도 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 사자. 손을 거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자신이 그 신발을 내려놓은 이유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살 수 없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설였을까요? 아마도 이달, 다음 달, 그 다음 달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챘기 때문일 겁니다. 노후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갈 일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삐끗해도 검사비, 약값, 치료비가 따라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아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 그 순간이 오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늘도 아껴 쓰고 오늘도 참고 오늘도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신발은 아직 마트 선반 위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발은 아직 다른 밑창 위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이 장면이 특별히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망설인 건 신발 한 켤레가 아니라는 것. 어머니가 내려놓은 건 물건이 아니라는 것. 그 손이 내려놓은 것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금씩 조금씩 마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실내화의 밑창처럼 사람은 누구나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가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까요? 어머니도 압니다. 도움을 구해도 된다는 것을, 자식에게 이야기해도 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것 같은지가 너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짐이 되는 부모. 그 단어가 너무 싫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배고프면 자신이 먹던 것도 내어줬고, 자식이 아프면 밤새 옆에 앉아 있었고, 자식이 힘들면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 와서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자식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고 싶은 마음. 여전히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받는 쪽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자존심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존심이 때로는 스스로를 너무 고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요청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감당하면서 아직 괜찮다고 되뇌는 그 시간들. 그 고독함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담이 된다는 건 정말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기댔고,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달라고 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동안 집을 지켜줬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자식은 부모에게 기댔고, 부모는 기꺼이 그 무게를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기대도 될 차례가 됐을 때 그 무게가 짐이 될까 봐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이 너무나 조용하게 그러나 너무나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웃습니다. 아들이 전화하면 밝게 웃으며 받고 며느리가 안부를 물으면 우리는 잘 있어라고 답합니다. 그 웃음은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하고 진짜 사랑하고 진짜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웃음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방 안에서 두 가지가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합니다. 한쪽은 자존심. 괜찮아. 아직 버틸 수 있어. 손 벌리지 마. 짐 되지 마. 다른 한쪽은 현실. 병원비가 또 나왔어.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이게 뭐야? 이 두 목소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밤이 깊어가도 대화는 끝나지 않고 결국 어머니는 그냥 눈을 감습니다. 내일 또 생각하자고, 오늘은 그냥 자자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혹시 이 어머니가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의 가족 중에 이렇게 조용히 혼자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들으려 하고 있을까요? 요즘 시대는 빠릅니다. 모두가 바쁘고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힘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자주 물어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괜찮아요? 이 한마디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한 번 더 묻는 것, 그리고 대답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 어머니처럼 혼자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바쁜 일상 속에서 정말 어때요? 라고 한 번 더 물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뿐일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렵다면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요즘 좀 힘드네.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쌓인 침묵을 조금씩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이야기인 것 같으면서도 왠지 낯설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그 조용한 강.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짜로 괜찮아?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쌓인 침묵을 조금씩 열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 혹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신 분들, 우리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